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나무입니다. 요즘에 이거 지금 보시는 화면 보이시겠지만 오늘도 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실손보험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보시면은 타이틀 보시면 실손보험료 인상률 합리적이어야 되고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과잉 의료 항목 정비를 하겠다. 뭐 또 실손보험 한 푼 못 받는 2천만 명도 보험료 20% 올린다.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금융당국은 뭐 실손보험료 10% 인상, 차 보험료는 인하 가닥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차 보험료야 손해율이 떨어졌으니까 근래에 드물게 좀 떨어졌다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인하 당연히 하는 거고 실손보험료는 뭐 15% 인상 가닥으로 잡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15%다 몇 프로다 이렇게 말하기가 딱 힘들어요. 왜냐하면 실손보험이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실손보험이 어, 1세대가 있고요.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고요. 4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1세대, 2세대가 제일 문제가 되고요. 3세대는 그냥 뭐 평타 정도 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4세대는 오히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리고 2021년 7월부터 시작된 거예요. 07월부터. 이거 보험료 당장 인하 안 됩니다. 왜냐? 1년이 계약하고 1년이 지나야 보험료가 변동되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 인하한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신규 계약에 신규 계약에 대한 위험률을 변동하겠다는 이야기죠. 1세대 같은 경우에는 100% 보험이라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없어요. 2세대는 9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80%짜리 보험 가입 안 했습니다. 대부분 설계사들도 그렇게 판매 안 했고요. 자기 부담금 보통 10%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3세대는 90에서 80%, 그리고 3세대 후반기로 오면 이제 단독으로 판매가 됐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 각각이요. 이 각각이 각각 다른 상품이에요. 대다수 가입자 여러분들 실손은 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지금 저기서 손해율 이야기에서 보험료 인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모든 상품이 아닙니다. 모든 상품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은 1세대 따로고요. 2세대 따로예요. 3세대 따로, 4세대 따로예요. 각각 손해율이 있어요. 각각 손해율. 각각 손해율을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률도 따로,
책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손해율이 가장 높은 게 뭐냐 하면은요. 1세대 상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2세대 상품인데, 여러분, 보험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세요? 위험보험료 더하기 사업비, 그 다음에 이걸 따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 수수료에는 이 말 그대로 설계사 수수료라고 하는 거죠. 이거 낮추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리고 사업비, 이것도 줄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비는 상품 운영을 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보험사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보험사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사무실 비용, 이게 이제 보통 임대료가 대부분이거든요. 임대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 인건비 같은 거, 이게 이제 정규직 직원을 말하는 거예요. 또 비정규직도 있어요. 예. 이게 설계사 제외예요. 설계사 제외. 그 다음에 사무실 비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프린터, 프린터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컴퓨터, 인터넷, 많습니다. 각종 집기들, 파쇄기 같은 것도 다 들어가요, 여기 지금. 이런 것들을 모두 유지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없애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이런 거 없애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세요? 다이렉트로 가입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다이렉트는 사무실 없을까요? 다이렉트 사무실 있습니다. 이 다이렉트라고 하지만 이거를 상품을 관리하는 조직이 있어요. 다이렉트에서 여러분 설계사가 없다. 설계사 빼고 간다. 라고 하시지만 이 관리 조직에서 상담하는 사람들도 자격을 갖추어야 돼요. 그러니까 콜센터에서 여러분 항의 전화하면 받는 콜센터, 거기는 굳이 자격이 필요 없지만 상품에 대해서 상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을 갖춰야 돼요. 즉, 이 사람들한테 수수료가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설계사보다 다이렉트나 TC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텔레마케팅 조직. 여기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벌어요. 평균적으로. 모르셨죠? 이 사람들 월급이냐고요?
아니에요. 수당이에요. 수당. 실적 수당으로 가요. 이 사람들이 전화로 하는 스트레스가 커서 그렇지, 그, 인적 사항도 회사로부터 받고요. 예, 회사로부터 인적 사항도 받아요. 어디서 받느냐? 여러분들 그 TV에 홈쇼핑 같은 거 있죠. 홈쇼핑이라든지 뭐 또는 뭐 상담만 해도 뭐 준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 동의하시면 본인 인적 사항 다 넘기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져가요. 일반 그 전속 설계사들은 그런 거 전혀 받지 못합니다. 순수 자기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되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사업비 수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험보험료가 중요해요. 이 위험보험료 자체가 이게 보통 그 과거 기록에 따라서 손해율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뭐 이 정도 이 상품이라면은 이 정도 연령대 이런 직업에서는 이런 위험도가 나오고 이 위험도에 가입자가 몇 명 정도 되고 그러면은 이 몇 명일 때 전체 나가는 위험률이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라면은 얼마의 보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1만 명이 가입하는 보험인데 위험률이 1%예요. 위험률이 1%인데 위험률 1%에 1만 명이 가입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야기할까요? 위험률 1%. 가입자 1만 명. 자, 1만 명이 1%예요. 그러면은 가입 금액 100만 원. 자, 여기서 보험사가 예상 가능한 예상 보험금 얼마입니까? 1만 명이 1%면은 100명이에요. 100명에게 100만 원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100만 원씩 100명한테. 그러면은 1억이죠. 그죠? 1억이라는 보험금이 지급이 될 예상입니다. 그럼 이거 보험료 얼마예요? 10,000명한테 1억이라는 걸 받아야 되겠죠? 위험 보험료만. 그러면은 10,000명한테 10,000원씩 받으면 1억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험사가 10,000원만 받아야 돼요? 유지비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유지비들이 몇 퍼센트 계산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약 10%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만 11,000원을 받아야 상품 운영이 돼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손해율이 역으로 계산해 볼까요? 10,000원씩 받으면은 1억인데 11,000원씩 받아요. 11,000원씩 받아서 하면은 실제로 보험사가 걷는 건 1억 1,000이죠. 예. 1억 1,000이에요. 1억 1,000을 걷는데 실제로
운영비 빼고 나면 1억이 남는 거죠. 손해율이 90%가 넘어가면은 손해예요. 대충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계산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손해율이 90%가 넘어가면 손해예요. 단순하게 계산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이요. 손해율 75%가 넘어가면 손해입니다. 보험사가. 경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70에서 75% 정도 넘어가면 손해예요. 적자가 발생을 해요. 75%가 넘어갈 때. 그래서 대부분 지금 보험사들이 어떻게 측정하고 있냐면은 현재 보험사들이 7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뭐 78% 나오는 회사도 있고 70%대 초반 나오는 회사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문제 각 세대별로 반영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난리를 치죠. 세대별로 반영해서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1세대는 제가 보험료 50% 5년 갱신짜리로 50% 또는 100% 상승한 것도 목격했어요. 연령대에 따라 좀 다른데요. 5년 전에 5만 원씩 내던 게 5년 뒤 갱신되면서 10만 원이 되고요. 이게 다시 5년 뒤 갱신되면서 20만 원이 되는 60대 여성입니다. 지금은 이제 두 번 갱신해서 70대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1세대 실손이 그래요. 특히 실손은 남성과 여성이 있을 때 여성의 손해율이 높습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40세를 기준으로. 40세 이전에 남성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아요. 근데 여성이 40세가 넘어가면 여성이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남성들은 병원을 잘 가지도 않고요. 여성에 비해서 많이 가지 않고 또 큰 병이 있어야 가요. 근데 여성들은 조금만 아파도 가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물론 남성분들 중에서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여성의 비율이 그런 분들의 비율은 여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통원과 입원을 비교하면 입원 비율이 여성이 높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또 다음 페이지 리프레시 하고요. 자,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백내장이에요. 백내장은 수정체가 온탁해져요. 그래서 시야가 흐려집니다. 시야가 흐려져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시력, 근시나 원시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 백내장 치료를 하는데 수정체에 렌즈 삽입술이라는 걸 해요. 혼탁해진 수정체 내용물을 제거하고 렌즈를 삽입을 하는 거예요.
깨끗한 렌즈를 삽입하는 거죠. 그러면은 뿌옇게 흐려졌던 게 밝아지겠죠. 깔끔해지겠죠. 뭐 거울이나 안경 닦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렌즈가 두 가지예요. 단초점 렌즈하고요. 다초점 렌즈가 있는데 요거는 백내장만 치료해요. 예, 딱 백내장만 해결해줘요. 근데 요 다초점 렌즈는 이게 시력 교정 효과가 있네요. 이게 시력 교정 효과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시력 교정 효과가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근시나 원시 치료를 위해서 백내장을 가장합니다. 보험 사기죠. 건강보험에도 사기치는 거고요. 국민건강보험에도 사기치는 거고 개인 사보험인 실손의료비에도 사기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물론 실제로 백내장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보험사의 신뢰예요, 신뢰. 보험사의 믿음을 의료인과 가입자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사기 행위를 한 겁니다. 이게 워낙 많아요. 실제로 단초점 렌즈를 하게 되면 단초점 렌즈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건강보험에서도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 안 나와요. 근데 이 다초점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건보가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비용도 건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비용도 병원 마음이에요. 비싸게 받겠죠? 문제는 이게 1세대 실손에서 이거를 보상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상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1세대 실손의 문제를 말씀드렸죠. 1세대 판매 중지가 돼 있어요. 자, 아까 보험료 어떻게 계산하는지 대충 기준 틀을 말씀드렸죠. 자, 신규 가입자가 있어야 돼요. 신규 가입자. 왜 그러냐? 기존 가입자는 자, 나이도 상승하고요. 네, 나이도 상승하고 그다음에 유병자 비율도 늘어나요. 왜냐?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아프게 돼 있어요. 아프게 돼 있어요. 신규 가입자는 나이 든 사람도 있지만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프지 않은 사람, 건강한 사람 사람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근데 기존 가입자는 건강한 사람 비중에 비해서 유병자의 비율이 훨씬 계속 높아집니다. 결론은 뭐냐? 이 1세대는 판매 중지가 됐기 때문에 풀이 시간이 갈수록 적어지면서 요만큼이던 위험 요소 사람들 숫자가 보험사 입장에서요 이렇게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손해율 상승은 보험료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아셨죠? 2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3세대, 4세대는 상대적으로 왜 저렴하게 할 수 있느냐? 보장이 낮아요. 3, 4세대는. 이유는 자기 부담금이 많이 올라갔죠. 보장 제한 폭도 커지는 부분이 있어요. 3대 비급여. 요거 통원 제외시켰죠? 2번 통원에서 3대 비급여를 제외시켰어요. 그러면서 2번 통원에서의 저걸 제외한 보장액은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이게 빈도가 높아요. 금액이 커요. 빈도와 금액이 이쪽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 큰 걸 제외시켜서 보장을 제한을 하니까 이쪽 보험료는 내려가고요. 이쪽이 따로 빼니까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볼까요? 어떤 분들은 뭐 향후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험금 받은 사람 보험료를 올려라. 그리고 혜택 못 받은 사람은 보험료를 내려라. 이렇게 주장하시는데요.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규 상품이 나와야 되고요. 이유는 계약법 때문이고요. 잠깐만요. 약관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입니다. 약관을 불이익하게 변경을 못해요. 이 약관 변경은 일괄 변경이에요. 개별 변경을 못합니다. 1세대 실손 가입한 사람한테는 1세대 실손 약관을 다 똑같이 적용해야 되고요. 2세대 실손 가입한 사람한테 2세대 실손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해주고 누구는 저렇게 해주고 못한다는 이야기죠. 왜?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그런 계약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4세대 아니에요. 4세대 실손이잖아요. 비급여 할인 할증.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사고, 무사고 가입자 할인해 준 거 있지 않느냐? 예. 할인해 준 거 있어요. 무사고 가입자 할인. 이건 뭐예요? 약관을 불이익 변경이 금지예요. 고객에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사고 가입자 할인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무사고 가입자 할인을 해줬더니 사고 있는 사람들 보험료 그것만 받아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무사고 가입자 할인을 해줬는데 그러면은 사고 가입자는 할증을 해야 된다는, 그만큼 할증을 해야 되는데 대놓고 할증을 못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할증을 했는데 그 보험료 인상을 금융당국이 그동안 막아왔던 거예요. 보험회사가 할 수 있는 만큼 인상을 하도록 놔둬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막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손 약관에도 1년 단위로 변경되죠. 최대 25%까지, 최대, 지워야 되겠네요. 최대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는데 또 단서가 금융당국 이야기가 나와요. 금융감독기관에서 이거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한하면은 그 제한한 데까지만 인상한다. 이 4세대 실손 약관에 있어요, 이게. 근데 1세대와 2세대에서 손해율이 이렇게 높은데 올리고 싶어도 금융당국에서 막아요.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 어떻게 돼요? 1세대에 50% 인상률이 발생했고 2세대에 30% 발생했고 3세대에 뭐 10%, 4세대는 오히려 뭐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인상 요인이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된대요. 근데 금융당국에서 쾅 막아요. 야, 15%만 올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15% 올립니다. 이것도 15% 올려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15% 올려버립니다. 이거요? 이거 15%까지 못 올릴까요? 이것도 10에서 15%. 저라면 그렇게 하겠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1세대와 2세대의 2세대의 손해를 3, 4세대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3세대, 4세대 가입하신 분들 화 안 나십니까? 예? 화 안 나세요? 어떤 분들은 뭐 잘 나갈 때 돈 벌어먹고 지금 와서 올린다 그러는데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 보험사도 장사예요. 보험사 이꼴 사기업이에요. 영리법인이고요. 영리법인이에요. 돈 버는 겁니다. 장사예요. 여러분들이 보험사 경영한다면은 손해보고 장사하시겠습니까? 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이렇게 1번 항목엔 이런 이익, 2번 항목에는 이런 이익, 3번 항목에는 마이너스, 4번 항목에도 마이너스, 5번 항목은 뭐 평타 쳤고요. 6번 항목 이 정도.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표를 봤을 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험회사 경영한다면. 1번 항목, 2번 항목, 6번 항목은 그냥 두고 싶죠? 이 3번 항목이 제일 문제죠? 이 3번 항목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개선을 해야죠. 이 개선하는 방법은 보험회사라면 보험료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폐지하는 거예요. 상품 폐지하는 거예요. 근데 보험료 인상은 당장 효과가 나와요. 근데 폐지한 거는 당장 효과 안 나와요. 왜? 기존 가입자가 있으니까. 이거 기존 계약 있으니까 이 기존 계약이 다 없어지기 전까지는 해결이 완벽하게 안 돼요. 물론 이게 보험료로도 해결 안 된다 생각되면은 폐지를 하겠죠. 폐지를 해요. 그래서 없어지는 상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없어졌다가 다시 나오기도 하긴 하지만 없어지는 상품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험사 경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씀 나오십니까? 보험회사 욕한다고요? 보험회사도 장사예요. 실손에서 적자가 나지만 반면에 실손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는 흑자가 납니다. 회사 전체적으로는 흑자가 나요. 그러면 성과급 잔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회사가 적자다. 회사 전체가 적자인데 성과급 했다. 그러면 욕 먹어야죠. 공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요. 실제 보험사들은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성과급 적자가 나더라도 성과급을 주는 데는 줘야 되긴 하지만 그 폭은 적게 줘야 되겠죠. 예, 회사가 힘드니까. 실제로 지금 보험사들, 힘든 보험사들 많습니다. 상위권에 있는 보험사 제외하고는요, 보험사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보험료 높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자꾸 이것 까고 저것 까고 해서 줄이다 보니까, 이익률을 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적자로 돌아서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손보험 못 받은 2천만 명도 보험료 올린다. 올려야죠. 안 올리면 어떡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을 그렇게 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제 고객들이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실손의 가성비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가장 좋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험사들 살리는 길은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은 인상하도록 둬야 돼요. 시장에 맡겨야 돼요. 지금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이야기 하잖아요. 실손보험 인상률 합리적이어야 되고, 예. 시장에 맡겨야 돼요. 시장에 맡겨서 1세대 보험에서 손해를 많이 났으면은 1세대 인상률을 그만큼 올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게 가성비가 떨어져야지만이 이동을 합니다. 과거에 실손이 처음 바뀌었을 때 1세대 가입한 분들이 2세대로 못 갈아타요. 왜냐? 그때만 해도 가성비가 더 좋았거든. 그리고 좀 점점점 지나서 보험료 올라가는데도 못 바꾸는 분들이 생기는 게 뭐냐? 이미 유병자입니다. 유병자는 못 갈아탔어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유병자들 실손 전환이 됩니다. 거의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환이에요. 최근에 정신병 진료, 그러니까 진단이나 치료 이력만 없으면 실손 전환 됩니다. 갈아타시면 돼요.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회사, 그 회사에
유병자들도 전환할 수 있도록 실손 전환 상품이 현재 판매되는 실손 상품과 똑같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입하시는 거예요. 1세대와 2세대는 한번 계약하면은 이 계약 내용대로 계속 갑니다. 1세대는 3년 또는 5년 갱신으로, 2세대는 3년 갱신으로 계속 가요. 하지만 3세대는 계약 기간이 15년입니다. 이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 1년 갱신? 이거는 보험료에 대한 갱신이에요. 약관은 15년짜리 약관이에요. 15년 뒤에는 재계약이 해야 되는데 이게 갱신이에요. 실제로. 이게 갱신이에요. 15년 뒤에 재계약하는 거. 왜? 15년 뒤에 재계약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재계약하니까. 내가 보험료만 낸다면. 근데 이 갱신은 똑같은 걸로 갱신하는 게 아니라 약관이 바뀌어요. 재계약 당시 표준 약관으로 변경됩니다.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어차피 3세대 신용 가입하신 분들은 15년 뒤면은 4세대가 됐든 5세대가 됐든 바뀌어 있는 그때 실손으로 바뀌어서 재계약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3세대 실손이신 분들은 굳이 지금 4세대 실손으로 빨리 변경하실 필요는 없고요. 1세대, 2세대이신 분들은 빨리 변경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권해드리고요. 자, 보통 요즘 제가 가급적이면 시간을 짧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게 할 이야기가 조금 길어서 좀 길어졌습니다. 자,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부끄러운 말씀이시고요. 자, 보시고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홀수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짝수 누르시면 안 돼요. 홀수로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